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자, 오늘도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선율 라디오 시간입니다. 봤어요. 오늘 사연 많이 올라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투정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 왜 방송하는 도중에 안 읽어주냐 이거야. 아니 읽었는데 왜 씹냐 이거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에서 자주 보던 친구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망고면상 이 친구 잘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망고면상입니다. 형의 울방 술방 다 신나서 보고 있는 망고면상이에요.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결표. 오늘도 퇴근 후 출석. 쉬는 시간대마다 보이는 라디오 덕분에 항상 꿀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저도 연애 상담을 올리고 싶지만 지금은 형 짝사랑 중이라. 자식. 저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제가 졸업은 한 상태이고 대학교 내내 알바도 전공 살린 알바를 해서 그런가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었던가 싶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개월 차 근무 중입니다. 카페 대표님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분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선 좀 멀지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밀려요. 첫 달인 5월은 들어올 돈이 적어서 다 들어오긴 했는데 이땐 몰랐죠. 좀 카페 한가할 때 대표가 저하고 근무하면서 가게가 요즘 힘든 상황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6월 바짝 일해서 이제 돈 들어오면 적금도 들려고 기대 중이었는데 3일 4일 밀리더니 이젠 언제 주겠다고 말도 안 하네요. 월급날이 지난 지 열흘 정도 된 날에는 제가 좀 생각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른 곳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보니까 7월이더라고요. 지금은 7월이더라고요.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알바 자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우선 일은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까지 밀리면 정말 여기서는 일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버려서요. 지금 고민이 많이 돼요. 여길 계속 다니자니 돈이 안 들어오고 여길 박차고 나가자니 다른데 일할 곳은 없고 제 상황이 지금 일을 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우리 망고면상이가 보내줬어요. 요거는 사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야멸찬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든지 직원이든지 돈을 못 주겠으면 아르바이트랑 직원을 쓰면 안 되고 가게가 그렇게 힘들면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월급이 밀린다는 거는 솔직히 월급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물론 그 사장님도 그 사장님만의 그런 게 있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사장님 사정이고 사장님과 직원과 아르바이트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봐주면서 일할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또 우리 망고면상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내려줄 수는 없지만 일단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는 곳은 정말 답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동안 일을 해왔을 때 제가 이 일을 해왔을 때는 월급 밀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손절각이야.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아까 신고하라고 하셨죠.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빠딱빠딱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절차가 조금 짜증이 나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아마 다른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일을 바로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카페가 아니더라도 커피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좀 있거든요. 어, 네,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물론 전문적으로 커피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돈이 급한 거면 저는 일단 그래도 암만 돈이 급해도 월급이 급한 아니 그 월급이 밀리는 곳에서의 근무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월급이 밀리면 능률이 떨어질걸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월급 받을 때 월급이 제때 나와야 더 재밌잖아. 그거 그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암만 일이 재밌어도 뭐가 들어와야 계속 할 맛이 나지. 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월급 밀리는 곳은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정 지금 자리가 없고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 커피가 아닌 쪽으로라도 일단은 하시다가 나중에 커피 쪽으로 넘어가셔도 언제든지 솔직히 커피를 지금 한 3개월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 커피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숙달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전문 바리스타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렇게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몇 개월 만에 금방 숙달될 수 있는 어, 분야예요. 근데 너무 이제 세세한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커피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블렌딩 되는 거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그런 걸 다 감별할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그런 스팀 치는 것만 해도 조금 어렵잖아요. 물론 깊이 파고들면은 어려운 직업이지만 어 그래도 접근성은 커피는 어렵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급한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월급 밀리는 데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커피와 가까운 쪽 하다못해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나는 바 계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좀 이렇게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지고 내가 그런 식음료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싶었다면 나는 와인도 일찍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뭐 칵테일이라든지 막 이런 베리에이션 하는 것도 나는 배웠을 것 같아. 지금 나는 이제 커피랑 와인을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이제 식음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칵테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망고 면상님이 앞으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재산이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너무 많아요. 자리가 많고 일할 사람이 없어. 레스토랑 쪽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괜찮은 자리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지금 이렇게 월급 밀리는 곳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월급 밀리는 곳은 좀 추천 안 드립니다. 거기가 얼마나 배울 게 많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가게를 운영을 하면은 그렇게 아르바이트의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직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고 그런 아르바이트의 돈을 못 줄 정도면은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다른 데로 아마 뭔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야. 내 경험에 빗대어 와선 그래. 분명히 아르바이트한테 월급 밀리는 그 월급은 지금 어디다 사용이 되고 있어. 나도 몇 번 운영을 해봤고 또 높은 자리에도 있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근데 아직은 3개월 차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한 번 정도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된다면 손절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유통을 하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못 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줄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좀 늦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좀 이렇게 야멸차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보고 본인의 생활에 지장까지 생기는 거면 빨리 손절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우리 주약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 안녕하십니까 형님. 저는 28살의 한 남성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10년 넘게 항상 제 옆에 있어준 소중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그 친구도 저도 아무도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내성적이지도 외향적이지도 않은 성격으로 그냥 먼저 잘 나서지 않는 적당히 학교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지만 제 친구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할 정도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었고 제가 별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제가 쉬거나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그 친구는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다 다른 학우들이 같은 반 친구와 갑자기 친해지듯 저 역시도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던 무리의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랬던 친구였고 꿈이 비슷했던 이 친구하고는 어쩌다 보니 대학까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친구들 중에서도 군대도 가장 빨리 다녀오게 되어서 둘이서만 놀러가고 술 먹고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복학을 하면서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덧 직장인이 되고 이제는 술 먹으며 장난치는 사이보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하고 서로 힘들면 가장 먼저 찾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난달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한껏 취한 소리로 전화를 하길래 그 친구를 데리러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술 한잔 하면서 해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안주를 시켜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냐고 얘기나 들어보자 하니 이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자기는 동성애자라면서 어느 순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저에게 있었죠.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여자친구와의 문제는 이 친구에게 늘 상담하고는 했는데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느 동성애자에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친구라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지 정말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못 알아챈 제가 이 친구에게 여지를 준 건 아닌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친구와는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대로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그 이후로는 저에게 따로 별 말은 안 하더군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친구랑 연애한다는 상상을 해보면 그리 썩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 성적 취향이 바뀐 걸까요? 그래도 전 이 친구가 지금처럼 제 친구일 때가 가장 좋긴 한데 제가 입장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겠죠? 친구에게 고백을 들은 후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꼴이니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고 많은 생각으로 유튜브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해 정보도 찾아보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찾아보다가 형님 라디오 콘텐츠를 보게 되었고 제가 내리는 결론보단 친구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친구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얘기해보고 제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 여기에 사연 한번 남겨봅니다. 손유령님, 제가 동성애자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에 제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반전이 있죠. 굉장히 반전이 있죠. 난 본인이 동성애자일 줄 알았는데 본인은 이성애자고 상대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도 물론 다 지금은 요즘은 이런 일반 친구들이 되게 많지만 되게 사려 깊은 일반 분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 상대의 동성애자 친구가 이제 일반인 사연자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본인이 막 이렇게 뭐 제가 정체성에 뭐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건가요? 하고 계신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혼란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그 마음으로 만약에 행여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줬다가 정말 후회하는 일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게 맞고 어, 일단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런 리액션을 취하지 않았죠. 우리 사연자 분은. 그래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다면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 주양님께서 친구분에게 선을 빨리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을 긋냐? 일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쉽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대신 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생각도 없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랑 친구로 남았을 때가 좋을 것 같아. 정말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지만 나는 그게 최고인 듯 하다. 라고 일단은 결론은 지어주는 게 순서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동안에 우리 그 주양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같지가 않아서 그냥 주양님은 호의를 베푼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뭐 지금 본인이 뭐 살짝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나중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요. 나중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는 혼자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대입해서 그 친구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실례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그 친구를 이용해서 뭘 하진 마시고요. 그냥 일단 지금 본인의 마음을 결론 내려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헛된 마음 가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많이 놀랐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사려 깊으시네요. 이렇게 뭐 게이 유튜버까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셨을 정도면 정말 사려 깊으신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 편만 든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친구는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큰 용기를 낸 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주양님께서는 그거를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 친구의 입장에 서서 정말 저 친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런 헷갈리는 마음을 그 친구를 이용해서 확정시키지 마세요. 혼자 확정시키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점이 과연 그 친구가 그 상대방인 친구가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친구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양님이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주양님을 좋아하는 게 주양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대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욕심이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되든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이렇게 피드백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큰 용기, 우리 주양님도 큰 용기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백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 첫사랑 친구 다시 만나도 될까요? 지금 답 먼저 내려주고 갈까? 아니요. 아니요. 자,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손율님. 항상 방송 잘 챙겨보고 있는 24살 율동이입니다. 별거 아닌 사연이지만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 정체성을 알아간 것도 제 첫사랑 친구와의 인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낯설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3월 첫날 같은 반 교실에서 그 아이 K를 처음 만났어요. 다행히 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친한 친구도 생겼지만 K와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K의 첫 모습은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아요. 눈매와 미소가 손율님을 꼭 빼닮았었는데 꺼벙한 귀여운 훈남 스타일로 기억해요. 내가 꺼벙한가요? 네. K와 저는 정규 수업, 이동 수업, 점심때 동아리 활동, 체육 시간, 방과 후 심화 수업까지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항상 제 자리를 맡아주고 간식까지 챙겨줬던 K는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심화 수업과 야자 후에 K의 집과 정반대편인 제 집까지 데려다 줬었는데 K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별거 아닌 얘기들로 아파트 단지를 2-3바퀴 더 돌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던 기억과 항상 저를 보도블럭 안쪽으로 걷게 하면서 가끔은 자동차 상향등에 눈까지 가려줬던 기억이 나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K에게 저도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부터 수업을 듣고 야자 시간엔 같은 이어폰으로 같이 음악을 들으며 K는 저의 일상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베프가 된 K는 같은 대학에 가서 같이 자취하고 함께하는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친해졌죠. 그 이후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로, 박물관, 놀이동산, 공원, 미술관 등 참 많은 곳을 함께 했었고 둘이 영화관, 워터파크 박람회, 레스토랑 등등 참 많이도 다녔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희미하지만 K는 저에게 항상 뒤에서 안기는 것을 뭔 소리죠? K는 저에게 뒤에서 안기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 귀엽다, 잘생겼다, 예쁘다는 낯간지러운 말을 해줬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제가 하얗고 말라서 혼혈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 더러워 꺼져 하면 러스레를 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K와의 스킨십이 싫지 않았던 저는 알 수 없는 감정과 함께 더욱더 K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저는 K를 따라 이과로 가게 되었고 운 좋게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며 K는 저에게 있어서 전부인 사람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일이 K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였던 것만큼 K도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깊어지는 서로의 우정에서 저는 K가 정말 제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에 빠지곤 했었어요. 중학교 때 2년을 사귀고 전학 후에도 6개월 정도 연락했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기독교 신자이자 교회에 다니던 저는 평생을 세뇌 속에 살아왔다는 변명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K에 대한 감정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멍청하게도 제 선택은 K와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K에게 제 진심을 전해 K가 만약에 저를 받아주기라도 한다면 저로 인해 K의 인생까지 망치고 말 거라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K에게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개학 후 학교에서도 거리를 두었어요. 제게 어디 아프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묻는 K를 저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며칠 후 K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자주 만나던 공원에서 꼭 보자고 문자를 받았지만 끝내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 K는 저에게 거리를 두었고 저는 동아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진짜 첫사랑이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너무 늦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K에 대한 제 그리움과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인정했어요.
성경을 다 찢어발기고 모든 교회 물건들을 갖다 버렸어요. 우울과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고통은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K를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을요. 짝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으면서도 비참해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K를 잃은 후 다른 어떤 친구들과도 K만큼 친하게 지낼 수 없었고 나를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K가 이제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에 K가 그 예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임에 괴로워했어요. 한동안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괴로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 고3이 되고 반이 갈라지면서 K와는 더 멀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K와 저였기에 어렴풋이 친구들을 통해 K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K는 서울의 모 공대에 다니는 것으로 들었고 저는 재수 생활 후 모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몇 명의 남자친구 또한 만났어요. 제시카 커널리우스님 후원 11만 8,800원 감사합니다. Hi from a new subscriber. 땡큐 땡큐 제시카. 일단 사연 먼저 할게요.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몇 명의 남자친구 또한 만났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별 후에도 K만큼 보고 싶고 아프진 않더군요. 힘든 날엔 K가 생각나는 날도 있었어요. K에게 제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련이 남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지난날의 기억에 대한 환상과 미화인지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K만을 사랑했던 나의 학창시절이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을 통해 K가 전역 후 복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동창회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동창회를 구실로 해서라도 K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요. 따로 만나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각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옛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오지랖 같고 나만의 추억이 아니었을까 해서요. 그저 사연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소중한 추억과 순수했던 사랑으로 남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너의 전부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부족한 나의 인생을 채워줘서 고맙다고요. 너는 누군가에게 삶의 전부였고 그만큼 사랑받았으니 더는 다른 누구에게도 더한 사랑을 받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라고 우리 백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물론 우리 가나다님 말씀대로 늦었을 때가 빠른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백구님의 추억이 그 친구의 추억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백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백구님의 추억과 그 친구의 추억이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건 큰 오산이에요. 나도 이런 기억 많았어요. 나도 이런 기억 많았거든요. 이런 경험도 많았고 엘겝스리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남자끼리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게이가 아니고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청소년기와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백구님은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라 친구 사이건 나는 그 공원에서의 그 마지막 만남을 거절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빗대어 봤을 때는 나는 그건 너무 큰 상처였을 것 같아. 너무 안 좋은 기억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는 그땐 몰랐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았다. 라고 백구님은 생각하시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전혀 아닐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사랑을 잃은, 그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잃은 거에, 무슨 이게 청천벽력이야. 잘 지내다가, 일방적으로 쌩까였고,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달라는 말에,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그거는 뭐 사랑이 아니더라도 나는 친구로서도 난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근데 지금 우리 백구님은 너무 보고 싶죠? 이렇게 말해도 아마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 동창이든 뭐든 그럼 나가세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답변인데, 그 후에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땐 백구님은 그 친구의 반응으로 상처받을 자격은 내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미명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미명이었어. 뭐 무슨 뭐 둘이 뭐 잘 이어져서 사귀었을 때 그 친구를 나쁜 길로 들이지는 않을까. 이건 너무 그런 그런 아름다운 이름 하에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어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레짐작이 어딨어. 그 친구는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거는 친구로서의 예의도 정말 아니었고, 일단 예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반응에 대해선 온전히 백구님의 몫이고, 그거에 대해선 절대 상처받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물론 백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본인의 무슨 뭐 이렇게 종교와 뭐 그런 괴리에서 혼돈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혼돈은 백구님이 감당할 몫이었고 그 친구가 감당할 몫은 아니었어요. 맞죠? 일단 사랑을 저버린 거 이전에 정말 큰 친구를 저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용기 없는 행동이었고 너무 비겁한 행동이었어. 그렇게 피한 건. 차라리 본인이 피하려는 이유를 말했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상대 입장이었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 정말 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혼란스럽다. 당분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만 말을 했어도 나는 어떻게든 백구님의 편을 들었을 텐데, 이거는 아무리 어렸을 때라지만 너무 비겁한 사연이었던 것 너무 비겁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욕심이에요. 근데 솔직히 보고 싶죠. 안 보면은 너무 후회될 것 같죠. 보세요. 그럼 봐야지. 사람이 본인 인생을 사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누가 말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야지. 그래서 뭐 동창회들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후회가 되고 보고 싶다면 보세요. 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옛 일에 대한, 글쎄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런 그리운 시절,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지금 그 기억에 너무 푹 빠져 있는데, 나도 한창을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처음 이제 사귀었던 그 귀 막아주던 친구 얘기를 하죠.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친구한테 막 술 먹고 전화도 하고 나 별짓 다 했거든. 근데 아무리 그때 우리가 죽을 미친 듯이 사랑을 했어도 내 추억과 걔 추억은 너무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추억을 이렇게 적었다 한들 걔는 다르게 적고 있었다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걔는 기억도 못하는 일들이야. 그렇더라니까요. 나 혼자의 아름다운 기억이었다니까. 그 노래 가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추억은 진짜 다르게 적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을 했건, 하물며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이도 그런데 그 당시의 기억이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억을 너무 아름답게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만약에 그 사람을 봤어. 근데 그때 그 느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상처 줄 거야? 응? 내가 지금 너무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억과 그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랑 달라. 그러면 또 바로 나가리 될걸? 바로 마음에서 안중이 아웃 오브 안중 될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뭔가,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앞뒤가 달라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어딘가 있겠죠. 굉장히 앞뒤도 다르고, 그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기억에, 그 따뜻했던 기억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동족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나도 진짜 그런 경우 많았거든. 그래서 나 5년 짝사랑 그 형 만났을 때도 바로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렇게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기억에서는 난 좀 헤어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빠져나오세요. 그거는 그냥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본인을 너무, 본인 스스로도 지금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변명이야, 변명. 종교, 그 친구를 위해서, 뭐 다 변명이잖아 지금. 오키도키. 그래서 결론은 보고 싶으면 보세요. 보고 싶으면 보시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전 그런 기억들은 빠르게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백구님을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어? 어린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물론 그렇고, 나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와중일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난 백구님의 이런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지, 과오? 과오까지는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런 과오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뭐해. 아무튼 저는 지금 팩트만은 말씀드렸고, 좀 그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른 경험도 있어. 다른 경험도 있는데, 내가 동갑 친구를 한번,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동갑 친구가 나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 나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내 12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막 반대하고 막 여차저차해서 나도 좀 마음이 가는데 애써 그걸 외면하고 걔를 거절을 했어서, 거절 비스무리하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얘를 놓친 거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후회가 돼서 내 친구한테 말했어. 야, 나 말리지 마. 나 걔 좋아. 나 만나고 싶어. 만났는데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 어? 걔 같으면은 뭐 그렇게 찬 애를 만나고 싶겠어? 그리고 걔랑 뭐 뒤늦게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어플에 보이길래 이렇게 말을 걸어도 이미 기억은 달라요. 응? 아니, 난 지금 화난 게 아니야. 화나진 않았고 안타까워서 그래. 분명히 지금 이런 백구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내가 막 인생을 막 오래 살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내가 생각은 깊은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꼰대 같다, 그치? 네, 아무튼 그랬을 때 나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열을 내서 말했어요. 그래서 백구님,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답인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답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 미화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오래 지났어. 벌써 24살이에요. 5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피드백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율 라디오는 여기까지. 안녕.